지난주 서비스에서 제가 그 벽시 학생들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매 순간 자신의 최선의 자리에서 사는 것이 영성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자신의 최선의 자리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최선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생각과 느낌이 돌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나의 최선의 자리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생각과 느낌이 나를 지배하게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아니면 미래를 되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잠재의식에 잠겨있던 과거의 어떤 순간 경험했던 이 감정의 찌꺼기, 감정의 파편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죠. 찌꺼기가 특히 그거는 이제 상처나 트라우마의 찌꺼기인데 그것이 표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느낌을 느낀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우리 잠재의식에 있는 어떠한 것을 건드려서 그것이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떤 느낌이 올라와 내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나, 너 때문에 화가 나, 이 상황 때문에 화가 나,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화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대부분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경험했던 어떠한 상처가 올라와서 그 상처가 올라온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을 할 때 느꼈던 감정의 파편이 잠재의식 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과거의 상처를 건드려서 그것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최선의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헤맬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현주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든 것은 큰 사랑의 품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죠.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큰 하나의 큰 존재의 분화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개체의식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요, 출발점입니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은 약 4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한
어떤 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사실은 문제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그 하나님의 의식이 증발된 자기중심성이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이 그렇게 된 것은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끊임없이 먹고 있다. 이렇게 그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이 인간 타락의 바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된 입을,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느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 문명이죠. 근대 사회는 데카르트의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7세기 사상가인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 철학자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러한 명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의 반석 위에 과학과 기술과 우리의 오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변하지 않는 바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바탕이라는 그러한 생각인 것, 그러한 철학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서비스 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랄지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분쟁과 갈등, 그로 인한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은 사실은 이 현대 문명의 혜택을 아마 가장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본 나라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 40-50년간에 급속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것은 이 현대 문명, 지금 현대 문명, 특히 이 최근 40-50년간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문명이라 할까요? 그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누리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 OECD 28개국 중에서 이 갈등, 불평등 이 가장 큰 나라다. 최근에 OECD 28개국의 그 불평등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그러더군요. 12항목에 대해서 불평등을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그 중에서 7항목에 있어서 단연
1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빈부격차, 이념 갈등, 정당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종교 갈등, 학력 갈등, 이 7가지 항목에서 한국이 최고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 문명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한국의 현재의 주소가 어딘가 하는 것은 이런 결과가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결과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그러한 불평등을 그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더 키워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방향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과 그러한 현상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 정치 세력 간의 갈등 구조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러한 것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게 자본인데 그 자본이 정치, 언론, 학계, 그 사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소위 이 자본 세력과 그것과 싸우고 있는 다른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특히 벽시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은 참 전혀 다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된 바탕에는 이 김누리 교수는 한국의 교육 현상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 온 바탕에 깔려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지금 현재 한국의 교육을 받으면은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파시스트가 된다. 굉장히 참 중요한 점을 지적했더군요. 그런데 우리 한국을 보면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